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우리 그냥 맨날 월요일마다 돈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돈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예전에는 매달 한 번 열렸는데, 매달? 그런데 지금은 미국처럼 네. 1년에 8번이에요. 45일 간격. 그러니까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8월, 11월, 그리고 1월이기 때문에 연달아 지금 2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릴 때마다 올린 거네요. 한 번은 쉬었어요. 한 번은 쉬었어요? 한 번은 쉬었는데, 네. 근데 이제 11월하고 12월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열린 거예요. 바로 이제 올린 거거든요. 네. 이게 금통위원 6명 가운데 1명만 동결, 나머지 5명이 올립시다 라고 찬성을 한 거예요. 왜요? 왜? 왜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냐?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금리는 연 1.25%로 올라갔는데, 네. 크게 두 가지예요.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가 넘어요. 두 달 연속. 네. 여기에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다. 빚을 내서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 심각해서 금융 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계속 부채가 쌓여가고 있어가지고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또 갚아라 그러면 더 불안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불안한데다가 이주열 총재가 또 우리를 올립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더 불안해요,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얼마나 하겠다는 몇 번이나 더 할 거냐, 네. 언제 할 거냐, 네. 이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연 1.25인데 1.25. 네. 1.5%가 돼도 긴축이 아니다.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그래요? 이주열 총재 임기가 3월 말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네.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고 간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올리고 갈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치, 왜냐하면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임기 말이고 이러면 보통 의사표현 없이 그냥 평범하게 가요. 그렇죠. 동결로. 네, 그래야죠. 그래서 차기 이제 이 한국은행장이 와서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5개월 새 3번이나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연달아 금리를 올린 것은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7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네. 14년 만에 처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역부족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기준금리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빚을 내질 않아요. 빚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빚을 우선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기가 급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이 나쁘지 않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3%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5개월 사이 아까 세 차례 기준금리 됐다고 하셨고, 우리가 체감하기에도 이자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게다가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더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지금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저축은행은 더 싸요? 이자가? 걔네들은 이게 안 올라가나요? 이게 기준금리가? 일단은 금융당국의 초점이 지난해 NH발 가계 총량 규모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올해는 지난해보다 5에서 7% 이내로 대출 총량 증가율을 관리해라라고 했는데 1금융권이 못했어요. 절반가량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1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갔고,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다 줄줄이 막아놨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 수준에서 1억 원 이내에서만 해 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연봉이 1억이면은 1억만 해주는 거야? 1억만 해줘요. 옛날에는 3배까지 해주고. 3배까지 해줬죠. 네. 변호사, 의사, 전문직들은 네. 그냥 써만 주세요. 우리 다 갚아야 돼 또 그걸 다? 그걸 안 갚게 되면 네. 다음에 대출 받을 때 그게 합으로 통계가 쌓여요. 올해 7월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합쳐서 2억 원 넘으면 DSR 규제 받게 되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1억 원이에요. 어머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DSR 규제. 이 사람이 정말 연소득으로 올해 갚을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나를 따져보고 이제 대출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네. 최대 앞으로 2번에서 3번 더 금리 올릴 수 있다. 오, 그래요? 예. 적어도 하반기에 2차례 내지 3차례인데 지금 2월, 3월 못 한다라고 했잖아요.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긴축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면 미국이 예상했던 것처럼 3월 말까지 테이퍼링을 줄이고 네.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네. 미국도 지금 최대 올해 4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아, 그래요? 미국이 4번 인상하면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하겠네요, 최소. 그러니까 네. 3번 하게 되면 지금 금리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1.25가 아니라 네. 2%로 올라가요. 아유, 그럼 엄청난 건데요. 지금 오늘 3번 0.75 인상만으로도 이 지금 우리 국민들 대출 받으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한 10조 원이에요. 대출자를 나눠보면 1인당 이 금리 인상 폭만 갖고 단순 계산한 거예요. 뭐 은행이 뭐 여기다 가상금리 붙이고 그다음에 뭐 우대금리 없애는 거 빼고 순수하게 0.75% 인상으로 인해서 1인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48만 원, 5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 추가해서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 그 대출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은행은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어쨌든 한국은행으로 보낸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수입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대출이 다 늘어나만큼? 한국은행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금금리, 대출금리 그동안은 그래왔잖아요. 늘 미적됐잖아요.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금리는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마진을 자기가 챙긴 거였어. 지난해 사상 최대였잖아요. 사상 최대여서 성과급 잔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행들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차피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금리도 올라가요. 은행채. 은행채도 올라가요. 은행채도 지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대출금리는 5%를 넘어서 주담대가 지금 6%가 나오고 있고 그게 1금융권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금융권은 좀 느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은 2금융권으로 쏠리고 2금융권 대출도 총량이 지금 지난해보다 좀 남아있다 보니 대출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이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는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이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이제 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건 일시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차익을 아주 미묘하게 잘 조정해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예, 그건 정유사하고 은행하고 공통점이에요. 정말 그렇군요. 자, 좋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번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중요하죠.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어떻게 미칩니까?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지금까지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지금 하락세가 지난달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두세 배 올려놓고 찔끔 내린 것 같고 뭘 내렸다고 할 거냐. 근데 이제 부동산은 추세거든요. 추세. 꺾이고 추세면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서울 아파트는 빚을 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세금 무서워서 지금 못 팔겠다. 그러면서 버티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주택, 남아있는 임대주택을 전세를 주는 게 아니라 월세나 반전세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게 빨라지고 있고요. 오히려 일부 구에서는 전세 물건보다 월세 물건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거주비 부담은 늘어났지만 어쨌든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 dense를 맡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지난 주말에 금리 올렸다는 소식으로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랬군요. 2920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기존에 이제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양적 긴축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드렸어요. 이건 뭐냐? 지금 코로나19 극복하면서
4조 달러가량 풀었는데 이걸 네. 이제 채권 갖고 있는 걸 팔아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빨리 흡수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네. 더 큰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동산은 좀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분 좀 많으셨던 분들은 이제 환급도 일부 받으셨을 텐데 일단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시작이 됐는데 지난해 1년 전보다 신용카드를 더 썼다라고 하면 추가 공제, 특히나 1년 전보다 5% 이상 더 쓴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기의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공제 한도는 100만 원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는 게 있는데 연말정산 받으려면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 PDF 파일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는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다만 근로자 본인이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정보 제공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군요.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미리 가정산을 어느 정도 미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연말정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은 1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 예, 부부가 같이 이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 아니에요. 빠져요. 네. 이거 나중에 다시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부양가족이 사망했다. 올해 인적공제 가능해요. 근데 이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배우자 제외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네. 부양가족이 사망은 되지만 네네. 이혼할 경우에는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필수였다면 이번에는 금융인증서. 금융인증서. 네,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연말정산은 저는 사실 거의 뭐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토해내야 되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좀. 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좀 슬퍼요. 자, 어쨌든 간단하게 지금 연말정산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사람은 어디다가 문의를 해봐야 됩니까? 예, 연말정산 서비스 치면 간소화 서비스 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 걸 치시면 거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좀 잘 나와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내일은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번 방송하기 전부터 들어본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고 내일 한번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잊지 말고 7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